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김동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전에 여기 처음 온 것 같아요. 오전에 처음 온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어제 날씨가 너무 예상치 못한 날씨가 다들 있으셨죠. 그래서 정말 오늘 나 혼자 벽 보고 떠들면 어떡하나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이 궂은 날씨에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아마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뭐 비주얼을 담당한다, 뭐 영리도를 담당한다 했는데 실망하신 표정 아니시죠? 네.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제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좀 젊어는 보이죠? 네, 제가 올해 나이가 33살인데요. 33살인데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27살에 이제 아메이 사업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어린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2004년생도 계신다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리더가 아니구나 생각도 하는데 이렇게 저도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뭔가 이제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든지 나는 나이가 들면 이제 성인이 되면 이 사업을 꼭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전 안양 살거든요. 안양 평촌이라는 곳에서 쭉 자랐는데, 제 부모님이, 이제 특히 어머니께서, 굉장히 교육열에, 이렇게,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진짜 학원, 과외 이런 것들을 엄청 빡시게 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를 이제 큰아들인 저한테 하셨는데 생각보다 이제 투자 대비 효율이 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순종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좀 반항을 하게 되고 좀 막 부딪히는 일들이 생겼어요. 특히 이제 중학생 때, 사춘기 때는 막 저도 막 좀 나가서 뛰어놀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제 동생이었어요. 제 남동생 하나 있는데 걔는 완전 방치였어요. 이 모든 투자가 제가 봤을 때 90%는 형한테 들어가고 동생은 그냥 건강만 해라. 그게 맨날 누워만 있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저는 걔가 제 세상 제일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중3이 넘어가고 이러면서 부딪히는 강도가 좀 세졌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대로 있으면 굉장히 관계가 좀 멀어질 수 있겠다. 라는 걱정을 하셨는지 이제 좀 멀리 좀 떨어뜨려 놓을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에 1년 교환학생을 그때 어디서 알아보셔가지고 가보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1초 만에 대답을 했다고 가겠다 해서 공항에서도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미국을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1년이 계획되어 있었던 이제 교환학생이었는데 저는 이제 미국 생활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영어도 못하고 뭐 음식도 뭐 진짜 한 번도 뭐 접해보지 못한 음식도 많고 저는 햄버거 피자만 먹는 줄 알았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낯선 음식들. 그리고 백인들 태어나서 처음 보고 뭐 흑인은 더 처음 보고 그리고 저는 가족도 한 명도 없거든요. 완전 혈혈 단신으로 이제 에이전시 껴가지고 혼자 갔기 때문에 뭐 인종차별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는 게 더 싫었어요. 한국에 오면은 중3에 고등학생 올라가야 되고 입시 준비에 이 정말 제 그때 입장에선 지옥 같은 삶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버티고 힘든 거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너무 즐거워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유학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졸업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까지 하면서 제가 한 10년 정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공부와 뭐 운동과 이런 것도 좀 열심히 하면서 대학은 이제 경제경영학과로 제가 졸업을 했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제 주변에는 저의 전공으로서 갈 수 있는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선망하던 그 필드가 이제 금융권이었어요. 그래서 금융권에 들어가면 일단 멋있잖아요.
너 뭐 해? 나 금융권에서 일해. 뭐 펀드 매니저 해. 이러면은 일단 인정해준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일단 인정해주는 이유가 뭐죠? 일단 경제적으로 페이가 괜찮다. 뭐 이런 단순한 생각에 저는 이제 그쪽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대기업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그래도 유학생이 미국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세상 제일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했어요. 입사하는 날까지. 근데 입사를 하는 날부터 그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고등학생 때는 사람들이 다 저한테 어떤 대학 갈 거냐 물어봤어요. 마치 좋은 대학을 가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 좋은 대학을 들어가니까 어디에 취직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좋은 데 취직하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근데 그 누구도 취직하고 나서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는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 취직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취직을 딱 했는데 한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은 빨리 잘리거든요. 빨리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한 40대 중반, 미국도 더 심해요. 거기는 전날 퇴직 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가깝게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만두는 것도 보게 되면서 한국 사정은 어떻지? 한국도 연락해보니 선후배들 정말 장난이 아니고 이래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린 나이에 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기특합니다. 제가 26살 때 어쨌든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 10년 만에 귀국을 하게 돼요. 돌아와서 저는 이제 어떤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아메이를 하려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왔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1도 아메이 하려고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아메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1 때부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저한테 이제 아메이를 권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거북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거북했어요. 마치 세상의 중심이 아메이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메이 제품을 쓰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 이런 느낌? 너가 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없어. 아메이만 답이야. 이런 약간의 그 느낌? 굉장히 불편했어요, 처음에.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뭔가 그런 불편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메이가 제일 싫었던 순간은 여기 취직을 했는데 어머니께 가족께 알렸죠. 나 취직했다고. 미국에서 이 썰모 피셔라는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그랬더니 모두가 축하해 주는데 저희 어머니만 축하한다. 근데 아메이가 더 좋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너무 그게 듣기가 싫어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아메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나 한국에 안 돌아갈 거예요 이러면서 반항했던 기억도 나요. 아메이 하려고 한국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 아메이는 여러 형태로 와요. 이 아메이라는 본질적 메시지는 똑같지만 이걸 전해주는 메신저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아메이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보니까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전해주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 존중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딱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아메이 사업 하시는 걸 가까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동생이 가까이서 봤죠. 저는 멀리서 그냥 보내주는 제품 먹고 인증샷 보내라 보내고 이거 인증샷 안 보내면 용돈 안 보낸다 그래서 에이씨 하면서 먹고 그랬었던 그냥 멀리서 봤던 건데 제가 10년 만에 한국에 나와 보니까 제가 부모님의 그 당시 10년 아메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사실 아메이를 그렇게 멋있다? 내가 해야지? 이거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아이템이 이 20대 총각인 이 싱글 남자한테는 굉장히 낯선 제품이었어요. 생필품. 근사한가요? 저는 세제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비전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전해주는 사람을 누굴 만나느냐가 제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감사하게도 10년 아메이 하신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그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저는 제품을 본 게 아니라 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 이제 26살 끝자락에 한국에 와서 제 친구들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밥을 먹는데 친구들이 부모님의 노후 걱정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전엔 전혀 없었던 걱정이었어요. 근데 나름 평촌도 치맛바람 날리는데 부모님들이 다 잘 나갔던 부모님들이 은퇴하시고
정말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하시면서 친구들의 고민거리에 추가된 걸 제가 보면서 이게 말로만 듣던 M4 세대인가? 이게 말로만 듣던 현실인가? 이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와보니 저희 부모님은 친구들이 얘기했던 그 걱정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셨어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걱정을 안 하고 사시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친구들이 많지? 맨날 집에 누가 오거든요. 네, 신발장에 신발 너무 많아.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친구가 많으시네? 그리고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근데 전 세계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막 제가 엄청 가고 싶었던 곳들을.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10년 유학비가 거의 한 1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또 성악을 해서 걔도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신 시점이 잘 나가는 직장을 변수에 의해서 예고 없이 그만두게 된 시점이 제 나이 20살, 제 동생 나이 16살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가장 많은 지출이 예고돼 있는 그 시점에 잘 나가셨던 저희 아버지는 회사에서 예고 없이 추락을 하셨습니다. 몇 억대 수입을 받으셨지만 하루아침에 제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유학비와 동생 성학비와 이 노후 준비와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과 당신들의 미래와 이걸 어떻게 되고 있지? 숨겨놓은 재산이 있나? 땅이 있나? 건물이 있나?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게 10년 준비한 아메이 하나로 다 해결됐다 하시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호기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저는 제 인생에 직장 생활만 보고 이렇게 취직하는 게 답인 줄 알고 살아왔던 제가 인생의 현타가 와서 뭐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런 얘기 듣게 되니까 호기심이 처음으로 제가 10년 만에 생기더라고요. 뭐지 이게? 뭐길래 아메이가 제가 봤을 땐 치약 퐁퐁 세제 장사인데 이걸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대단한 게 준비될 수 있지? 그래서 저는 과정을 봤으면 전 못했을 것 같아요. 과정이 뭐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몰랐지만 저는 이걸 10년 했을 때 결과물이 저한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이거 10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 앉혀놓고 처음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10년 만에. 아메이가 뭐예요? 도대체 아메이가 뭐길래 내 친구들은 다 결혼도 포기하고 애도 포기하고 부모님 노후 걱정하는데 엄마 아빠는 이럴 수가 있어요? 여쭤봤더니 아메이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메이는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너도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너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도 할 수 있다?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가. 근데 아메이의 가장 큰 매력은 언젠가 일하지 못할 때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연금 같은 수입이 나오는 거야. 근데 아메이에서 가장 상징적인 게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중간밖에 안 된대요. 전 다이아몬드가 대빵인 줄 알았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중간인데 그게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 같은 수입. 제가 늘 꿈꿔왔던 건물주 같은 수입. 이 월 1,000만 원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저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으면 상속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에 저희 어머니 꽂히셨대요. 그리고 이게 1년에 2-3번 해외여행도 다 아메에서 보내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미 60년 넘는 역사 속에서 검증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에서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가까운 곳에서 이걸 본인 삶으로 살고 계신 분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사기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낳아주고 길러주고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길러놓은 아들한테 이게 그런 일이고 그렇게 엄마가 살고 있단다 하니까 이거 진짜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 그때부터 제가 아메이를 좀 검증하고 진짜 제대로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저 이런 자리 여러 번 따라왔어요. 이런 자리를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용돈을 주셨어요. 여기 가서 들으면 용돈 줄게. 얼마인지 안 할게. 오늘 자녀분들 모시고 오늘 계셔가지고 적지 않은 액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뒤에 앉아서 정말 핸드폰 하면서 딴짓하면서 자리만 메꿨습니다. 그땐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이게 내 20대 나이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면 한번 알아봐야겠다. 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장표가 정말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5년 동안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짜투리 시간 부업으로 내서 이런 자산 연금성 수입 만들 수 있다면 솔직히 관심 없으신 분 있으세요? 전 자신은 없지 관심 없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없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알아봐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많은 책들과 이런 많은 미팅과 이런 음원 자료들을 주시면서 알아보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 하셨던 얘기가 아메이가 미국 회사인데 아마 많은 자료가 또 영어로 있을 거야. 근데 너 영어 잘하잖아. 너 10년 미국에 있었잖아. 그럼 너의 그걸 살려서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봐봐.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보다 제가 분석력, 검색력이 더 뛰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좀 집요하게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많은 걸 찾아봤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굉장히 멋지게 정수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에 대한 정보 알려주셨지만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제품을 쓸 만큼의 경쟁력이 있는가였어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업을 하니까 제품이 좋다 그러고 사업을 하니까 제품을 쓰고 사업을 그만두면 제품을 안 쓰고 전 그건 너무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아메이는 제품력이 좋다는데 진짜 제품이 좋으면 내가 사업을 안 해도 쓸까? 그럴 제품일까?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 이 뉴트라이트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백수호 아세요? 이게 또 약간 이게 전 몰랐어요. 이게 뭔지. 젊은 분들 모르시죠? 이게 엄마가 나이가 드시면 이게 조금 온도가 왔다 갔다 하시고 갱년기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 갱년기가 이제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는데 그걸 굉장히 좋게 해주는 성분이 이제 백수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백수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게 90%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미 이거 한 10년 된 거예요. 네, 가짜가 90%래요. 근데 이 가짜가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왼쪽이 진퉁이고 오른쪽이 짝퉁이에요. 구분이 가나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근데 이 백수호는 몸에 좋은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어우피소는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백수호는 항산화 인증받았고 생약 규격집에도 등재가 됐고 뭐 갱년기 장애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다 있다고 알려졌는데 오른쪽에 비슷하게 생긴 거는 약용 식용 불가 안정성 입증도 안 되고 독성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사기를 치느냐 이 백수호는 재배 기간이 2, 3년이 걸려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애는 1년이면 재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눈속임을 해서 이것 때문에 수천 명의 피해자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발견이 됐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적혀 있지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판매처에 가서 검찰 조사를 하니까 나는 공장에서 준 거 팔았어요. 나 준 거 팔았어. 공장에 가니까 농장에서 준 원료로 만들었어요. 농장에 가니까 나 원료 중국에서 받았는데 조사가 더 이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엄청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최근 뉴스인데 이거 이름 가렸어야 되는데 이 회사 아세요? 네, 많은 분들이 드시죠. 네, 많은 분들 이름 들어보셨죠. 지금 영업 정지됐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 많으시죠. 허위 광고와 검증되지 않은 거를 알린 걸로. 빨리 넘어가야겠다. 찾아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메이를 공부해 보니까 여러 가지의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가 있지만 우리 카다로그는 솔직히 공신력이 없으면 이건 바로 신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딱 카다로그 피니까 혹시 여기서 우리 집에 영양제가 단 한 개도 없다. 없으시죠? 그럼 여기 20대 분들도 많으실 텐데 나 20대인데 영양제 잘 챙겨 먹는다. 이게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20대 때 영양제를 안 먹었어요. 그 돈으로 술을 먹지. 안 먹어도 건강해요. 근데 어쨌든 이 주력 아이템이라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집에 엄청 많으니까. 보니까 전 세계 판매 1위 브랜드 뉴트리라이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전 세계 판매 1위? 기준이 뭐지? 그래서 제가 아메이에서 말한 거 말고 좀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자. 근데 봤더니 이게 굉장히 공신력 있는 비영리 기관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비영리 기관인데 이게 유로 모니터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리서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쫙 우리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대기업들 쫙 있고 그 기업들이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게 아메이
클레임이라고 찾아보면은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가져와 봤어요.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이 뉴트리라이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박이죠. 다 아시겠지만 제가 번역해왔습니다. 조시는 분 계실까봐. 뉴트리라이트는 전 세계 1위의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입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매출 1위를 한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입니다. 뉴트리라이트사는 전 세계의 건강기능식품 회사 중에 자사 유기농 인증 농장에서 작물을 심고 재배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세계 1위의 어린이 비타민 및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입니다. 더블엑스는 전 세계 1위 판매 종합 비타민 무기질 영양제로서 파이터 뉴트리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런 것도 찾아본 거예요. 아메이 하시는 분들,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아메이가 최고야. 이게 별로 설득력이 없었어요. 찾아봐서 내 눈으로 좀 검증을 해보자. 좀 나쁜 아들일 수 있지만 저는 약간 그렇게 돌다리 짚고 넘어가야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그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었던 그런 거를 제가 보다가 뉴트리라이트 원칙을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걸 원라인 시스템으로 우리가 책임지겠다. 문제 생기면 우리가 다 씨앗부터 제조, 농작, 만들어서 우리 입까지 오는 이 9가지 프로세스를 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나도 언젠가는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먹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메이를 안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먹어야 된다면 이 제품 먹을 것인가? 제가 그거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뉴스에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R&D 비용,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잘 보시면 이게 저예요. 네, 7년 전 여기서 찍힌 사진입니다. 젊었을 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뉴트리라이트가 특이한 게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돈으로 후원하는 게 아니라 제품으로 후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도 운동권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운동선수는 약간의 도핑 테스트만 걸려도 이 선수의 명예와 모든 게 커리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감기약도 잘 못 먹습니다. 근데 그냥 협찬 들어온다고 아무 건강기능식품 먹을까? 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놀라서 유튜브 찾아보면은 봉중근 선수가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봉중근 선수가 왜 뉴트리라이트를 먹으면서 이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우리 엄마가 내가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이 영상들 보여줬으면 난 바로 먹었을 텐데. 저 안 먹었거든요, 잘. 그래서 그냥 먹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이거 참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아메에서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뉴트리라이트 본사를 찾아가면서 제가 이론적으로 듣고 배웠던 게 다 팩트였구나를 확인하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사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그 본사에 쫙 가면 이게 있는데 트레이서빌리티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력 추적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나가시는 길에 뉴트리라이트 제품 하나를 구매하셔서 드시다가 혹시라도 모르는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뒤에 바코드를 찍어서 어느 농장의 어느 영역의 어느 원료에서 어떻게 재배된 아세로라 체리에서 이게 만들어졌는지가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회사가 전 세계에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패스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우리가 유기농법으로 농장을 관리하는데 이 농장 관리하는 그 철칙과 원칙과 해충들, 이 패스트가 해충이거든요. 해충 관리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 해충들을 다 이렇게 박제까지 해가지고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여기는 넣지 않았지만 지렁이 만져볼 수 있는 데도 있고 매를 키우는 데도 있고 엄청납니다, 진짜. 나중에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한번 가실 일 있으시면 꼭 이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진짜 제일 좋아하고 제일 감동받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의 더블엑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이 회사와 제품에 확신을 갖게 됐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더블엑스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파트너십으로 나라마다 다른 원료를 써요. 해외 직구로 영양제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맞춰서 나오는 제품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나라별로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더블엑스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진출해 있지만 나라마다 식습관과 성분과 목구멍 크기까지 고려해서 알약의 사이즈부터 성분까지 다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더블엑스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살면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활성산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몸에 나쁜 활성산소 생기는데 그거를 감소시켜준다는 이런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중에 유일하게 DNA를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그런 이게 쉽게 말하면 노화를 방지해준다는 거거든요. DNA가 손상된다라는 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쉽게 적혀 있어요. 밑에 항산화에 도움이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삶에서 피로함을 느끼는 건 산화 작용 때문인데 그거를 막아주는 항산화 역할들이 있다. 이런 논문들도 저같이 의심 많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뒤져보시면 와, 이렇게 입증받은 영양제가 진짜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 더블X 하나가 가지고 있는 논문들입니다. 보통 영양제 하나 만드는데 논문도 하나도 없는데도 되게 많아요. 근데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이런 논문들을 만든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모든 제품을 찾아본 건 아니지만 저같이 안 찾아보셔도 돼요. 이 자리에 와서 공부하셔도 저 같은 사람들이 저 말고 또 있어요. 아, 진짜 의심병 환자 수준이네. 그 사람들이 정보를 찾아본 걸 갖다가 아, 저 정도면 믿어도 되겠네. 제가 이렇게 공부한 걸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니까 엄마는 이거 이렇게 공부 안 했는데 다이아몬드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저처럼 해야 될까봐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분은 해보시면 확신을 가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머릿속에 있었던 작은 편견 중에 하나가 그래,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 사람들도 다 여기 보면 나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왜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을까? 찾아보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가장 크게 오해하는 건 약간 피라미드 구조 같다. 이 다단계 구조 같다. 저도 그걸 떨쳐내지 않으면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다 양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이 뭔가 위층에서 막 누구 부려먹고 막 앵벌이 시키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수익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수익 구조가 에디슨 마케팅 상이라는 걸 받았대요. 그 도대체 뭔가 에디슨은 다 알잖아요. 발명왕 에디슨. 근데 이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 에디슨 어워즈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Honoring Innovation and Innovation이라고 해서 혁신과 혁신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기린다. 전 세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한테 이 상을 줘요. 매년 주는데 이 발명왕 에디슨 이름 따서 아마 최근에 받으신 분들 보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앨런 머스크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에디슨 마케팅 어워즈를 혁신적인 수익 구조로서 1993년도에 아메이 창업자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탁 창업자 두 분이 이 상을 받았던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아메이 사업 초창기 알아보는 한 달쯤 이때 이걸 봤는데 우리의 창업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제이벤 앤델과 이 사진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진은 아들인 스티븐 앤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날 2016년 1월 18일 월요일날 제가 이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아, 이 홈페이지 너무 인상 깊게 보고 있고 너무 좋은데 당신들 큰 실수했다. 솔직히 그렇게 말했고요. 아, 바꿔주세요 이랬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답장 왔어요. 19일날. 미안하다. 내가 너무 큰 실수했다. 당장 바꿔주겠다. 해서 지금 들어가시면 사진이 이렇게 바꿔 있을 겁니다. 제가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검증을 하면서 진짜 내가 20대 청춘을 그냥 검증도 안 해보고 겁 없이 뛰어들 것인가. 좀 그러게 너무 겁이 많았거든요. 확실한 회사인가. 나를 지켜줄 수 있고 20대를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느냐가 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등등으로 다 여기 뒤져봤습니다. 한 2달 동안 정말 할 거 없는 백수였거든요. 계속 이거 틈날 때마다 보면서 보다 졸고 찾아보고 막 흥분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사업 설명 시간인데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는 뭔가 사업이 이게 어떻게 도대체 되는 건가를 제가 몇 달 동안 알아보고 공부해보면서 아주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메이는 엄청 심플한 사업이었어요. 자,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이거 말고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자,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필품이라는 거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생필품이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세도 써야 돼요. 누구나 써야 돼요. 근데 그걸 어디서 썼냐? 이 똑똑하신 분들은 생필품이 반복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이 생필품들을 다 대기업들이 부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삼성, LG, CJ 뭐 등등의 회사들도 다 생필품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계속 부자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자는 거예요. 아메이란 회사는 6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중에 세계 1위, 넘버1을 하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넘버1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00가지 이상의 세계 최고의 검증된 생필품, 제가 아까 찾아봤던 그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내가 믿고 쓸 수 있을 만한 생필품들을 500개 이상 직접 생산을 해요. 그리고 100여 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직접 R&D하고 제조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잘 돌려줄 수 있을까? 제품을 줄까? 하다가 기존에는 이거 TV에도 나온 건데 내가 제품을 살 때까지는 대기업이 만들면 중간에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껴있기 때문에 우리는 200원짜리 제품을 막 1000원에 사고 이래야 돼요. 그 사람들 다 이익을 봐야 되니까. 근데 생각을 한 거죠. 굳이 이 사람들한테 다 돈을 줘야 될까? 우리가 만약에 제품을 좋게 만들면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지 않을까? 그리고 TV 광고, 연예인 광고,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에 넣지 않아도 좋으면 사람들이 입소문 내지 않을까? 우리가 입소문은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좋은 영화를 봤는데 나만 볼 거야 평생. 그런 사람 있나요? 야, 영화 봐, 대박이야 진짜. 맛집, 야, 맛집 평생 나만 갈 거야.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야, 여기 좀 맛있어, 같이 가자. 대가를 바라고 하나요? 우리 본능이에요. 좋은 거는 알리고 싶은. 그런 식으로 직접 판매로 소비자들한테 유리하게 제품을 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이 생필품 쓰는 패턴을 기존의 대형마트를 썼다가 아메이마트로 옮겨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메이가 나한테 주는 혜택들이 더 많다면, 기존에 쓰던 것보다 훨씬 많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력 추적 시스템이 가능한 그런 영양제 한번 드셔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만약에 제 말 듣고 오늘 구매하셨는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죠.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먹던 거, 쓰던 거, 바르던 제품들을 절반만 남아있으면 3개월 이내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알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반품을 해줍니다. 세상에 그런 데가 있나요? 화장품 쓰시다가 여성분들 절반 썼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반품해주나요? 경찰 와요. 이거 해주는 회사가 전 세계에 아메이랑 코스트코밖에 없어요. 아무튼 바꿔 써볼만 하겠더라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야,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같이 써보자 이러면은 이 바꿔 쓴 거를 합리적으로 알린 만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분배하는 방식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오늘 한 번도 내가 안 보신 분 있어요? 용기 내 손들어서 있으시면. 내가 이 닭발같이 생긴 거 한 번도 본 적 없다. 있으세요? 그럼 옆에 계신 분한테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아까 전에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걸로 어쨌든 피라미드였으면 그 에디슨상 못 받았겠죠. 아닌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네 사람이 내가 먼저 시작해서 제품을 써봤는데 좋아서 친구인 당신한테 알렸는데 이 친구도 좋아서 A랑 B라는 사람 네 사람이 쓰게 됐어요. 동일한 금액을 썼다고 가정합시다. 아메이는 의무 구매량이 없어요. 안 써도 돼요. 근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 썼다고 쳤을 때 당연히 누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S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시작했죠. 밑에 사람 제일 많죠. 매출이 80만으로 제일 많죠. 하지만 그렇게 위에서부터 많이 나눠주는 게 바로 피라미드 다단계 형식이다. 아메이는 정반대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마지막에 제품을 쓴 사람부터 그 사람 몫을 준대요. 그럼 피해 볼 일이 없겠죠? 그리고 남는 거를 순서대로 위로 준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계산을 해보면 나눠주는 금액은 U가 24,000원이고 S가 12,000원이고 A, B가 6,000원씩 받게 됩니다. 왜 당신이 나보다 많이 받나요? 늦게 시작했으면서.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저는 한 명한테 알렸어요. 당신은 2명한테 알렸어요. 누가 더 노력치가 많죠? 더 많은 U라는 사람이 많이 받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서 30년 이상 아메이는 절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바보가 아니시죠? 저도 멍청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보다 현명하고 똑똑하신 분들 여기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가 만약에 문제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65년 동안 이거 못 이어집니다. 바보 같은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있어도, 다수를 잠깐 속일 수 있어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진짜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수익 구조가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고 역전이 가능하고 굉장히 배분하는 게 합리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요, 피라미드이길 원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되길 바래요. 그럼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나를 통해서 같이 마트 바꿔 쓸 공동구매 소비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모은 자산을 제가 수많은 영업사원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비교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영업이나 보험이나 아메이나 다 똑같은 세일즈 아니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그 어떤 영업도, 저희 아버지도 영업을 이렇게 회사에서 오래 하셨지만 그 어떤 영업도
내가 그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내가 모은 고객들을 내 걸로 자녀들한테도 물려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만두는 순간 회사에 귀속되고 나는 수입이 없어집니다. 그게 영업사원입니다. 근데 진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진짜 자산가들은 모아놓은 게 어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가장 큰 매력 가진 것은 내가 모은 것을 나의 자산으로 인정해준다. 그만둬도 평생. 그게 대대손손 이어지기만 하면 다 주겠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같이 마트 바꿔 쓸 사람들이 전 있겠더라고요. 이런 문제 없는 구조를 보다 보니까 제가 같이 모으다 보면 1000만 점을 모으는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나 이하의 공동구매자를 1000만 점을 모으면 이제 SP라 그러고, 이제 월 소득은 한 200에서 250, 평균이 한 1년에서 1년 반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안정적인 건물주 같은 수입, 연금 같은 수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플래티늄이라는 핀이에요. 이게 평균 2, 3년이 걸리는데 이거 되면 한 3, 4천만 원 연소득에 여기서부터 이제 상속이 되고 여행의 자격까지 주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다이아몬드에 꼽혔지만 이 PT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친구들하고 얘기했거든요. 야, 우리 나중에 돈 열심히 벌어서 방법은 모르겠지만 건물 하나 사자. 상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2, 300만 원씩 월세 받고 살자. 여행도 좀 다니고 하자. 돈 걱정 좀 덜 하고 살자. 근데 방법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답이 없어요. 탁상공론이에요. PT. 야, 평균 2, 3년이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거짓말쟁이로 나온 거면 우리 가문이 다 거짓말쟁이 가문인 건데, 아무튼 만약에 속는 셈 치고 2, 3년 정도 남는 시간을 성실하게 투자해서, 만약에 속는 셈 치고 한 3년 지났다고 칩시다. 근데 3년 지났을 때 한 2, 300만 원, 한 200 정도에 매달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인세 수입 같은 게 나온다면 저 미워하실 거예요? 예뻐하실 거예요? 미워하실 분. 아마 저 배 터져 죽을걸요? 사주시는 밥 먹다가? 저는 그 생각했어요. 돈 투자하면 내가 고민이라도 하겠지만 돈을 안 내면 젊은 나이에 해봐도 너무 좋지 않을까? 저희 어머니는 관점이 노후 준비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자녀한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용돈 팍팍 드리려고 시작하셨어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한테 꿈을 펼치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관점이 달랐어요. 싱글이었기 때문에 내 라이프 스타일을 누군가한테 구속받고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럼 결국 필요한 게 뭐다? 돈이 필요하다. 구애받지 않는, 구속받지 않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근데 이 정도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수입이 이 정도가 나온다면 그런 삶을 꿈꿔볼 수 있겠다. 시간 너무 없네. 아무튼 이 PT가 되면 좋겠죠. 그때부터는 PT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해보면 누군가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명을 나처럼 PT를 되도록 도와주면 사파이어라는 게 되고, 수입은 5천에서 6천. 그리고 내가 더 늦게 시작한 사람이 3명을 도와서 PT를 되도록 도와주면 에메랄드라는 게 돼서 한 7, 8천만 원 수입 나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는 6명의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수입 나옵니다. 이 위에도 엄청나게 위에 많지만 제가 매력 느꼈던 건 윈윈 비즈니스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난 나쁘게 살고 싶은데 이 사업하려면 착해져야 돼요. 도와야 돼요. 저 진짜 인간 개과 천선한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미국에서 살고 막 정말 외롭게 막 살아왔는데 이 사업에서 막 사랑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누군가 돕는다는 걸 배우고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아메이를 보니까 상식적으로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눈을 감고 있어서 안 들렸지 마음을 열고 찾아보니까 전혀 이해 못할 컨셉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했는데 두렵더라고요. 이게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27살에 주변의 시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라고 할까 나한테. 아메한다 그러면 놀리지 않을까? 막 그런 두려움들 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직장을 들어가서 직장을 다니면서 할까? 아니면 좀 나중에 할까? 아니면 아메이를 바로 뛰어들어서 전업을 할까? 저 사실 굉장히 저울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정 내린 건 이거였어요.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의 3년 뒤, 5년 뒤를 알기 위해서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3년 선배, 5년 선배 모습이 딱 네 미래 모습이다. 그 말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직장 다니는 3년, 5년 선배들 중에 아무도 제가 원하는 가슴 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동태눈이었어요.
출근할 때마다 월요일 아침마다 설레가지고 오늘 출근이다. 일요일 밤마다 내일 우리 상사님 볼 생각에 들떠. 아무도 없더라고. 아무도. 다 너무 싫다. 때려치고 싶다. 대기업 다 똑같더라고. 전문직도. 이게 내 미래라면 설레지 않는다. 근데 아메이에서 3년, 5년, 10년 보내신 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정은 모르겠지만 회사도 안 쉽더라고요, 보니까. 회사 생활도 쉽지 않아요. 근데 결과가 너무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기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메이 속에서 제가 써본 꿈들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보니까 꿈들이 막 늘어나는데 회사와 전문직과 그 어떤 것들도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전 전업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1년만 해보고 안 되면 직장 가자. 젊으니까 그 마인드로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점점점 비전이 커졌습니다. 너무 달려가야 돼가지고 제가 시작하고 나서 저는 본능적으로 뭘 했냐면 대가집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걸 그대로 다 하면서 미래가 바뀌길 원하는 것은 현대인의 정신병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공해? 바뀌어야 성공하지. 근데 저의 습관, 행동, 말, 표정 모든 것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공하려면 달라진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대가집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내가 지금 뭘 포기해야 될까? 뭘 포기하고 5년 뒤 정말 다이아몬드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나는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골프 너무 좋아했는데 골프를 잠깐 내려놨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 다니는 거, 여름 휴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잠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게임하고 PC방 가고 좋아했는데 내려놨습니다. 술자리 엄청 좋아했는데 포기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저한테 너 다이아몬드 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그럼 포기해야 돼. 그랬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청개구리니까. 근데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그 큰 마음이 있었고 검증을 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진짜다. 진짜 다이아몬드 되면 대단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연소 다이아몬드가 23살이란다. 나이가 어린 편이 아니구나. 이미 수백 명, 수천 명의 다이아몬드들이 있구나. 그러면 나라고 와이나비 못할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왜 내가 대가집을 해야 될까, 해야지라고 생각했을까 돌아보면 저는 부모님의 뒷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중3의 아들을 금지 오겹으로 키우던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 저희 어머니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미국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저희 어머니 성향이었으면 바로 왔었어야 됐어요. 와서 반찬도 차려주고 생활은 즐겁니 적응되니 분명히 몇 번이고 왔었어야 되는 분입니다. 하지만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저희 어머니만 유일하게 단 한 번도 고등학교 졸업까지 오지 않으셨습니다. 걱정이 안 됐을까요? 안 보고 싶으셨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 사업에 몰두해야 됐기 때문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퇴직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보고 싶은 아들을 보고 사업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잠깐 포기할 걸 포기하고 정말 미래를 날개 펼칠 수 있도록 대가집을 할 것인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들 둘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엄마는 아메이 사업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5년 동안 여름 휴가 없어. 우리 집은 5년 동안 여행 없어. 대신 너네가 그거 좀만 참고 기다려주면 5년 뒤부터 남은 인생 평생 VIP로 여행 가게 해줄게. 좀 기억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어렴풋이 사업하면서 제가 기억났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성공하기 위해서 대가집을 하셨었지. 그럼 나도 당연히 해야지. 저는 가장 멋진 부모상은 잔소리하는 부모상이 아니라 먼저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부모님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희 부모님 멘토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그 마인드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했다. 큰일 났네요. 끝내야 되는데.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다 제 맘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는 공부하고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이 방대한 걸 하루아침에 알 수는 없었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라는 걸 사회 초년생이 배워가는 과정이 있었죠. 3%, 6%, 9%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아주 초기에 누구는 한 달 만에 하기도 하고 2달 만에 하기도 하는데 저는 9개월 동안 3%, 6%, 9%, 369, 369 했습니다. 지금도 술자리에서 절대 하지 않는 게임이 369입니다. 너무 지겨워가지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론처럼 안 되네? 척척척척척. 다이아몬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6년 만에 다이아몬드 됐다고 하셔가지고, 난 3년 만에 해야지 이랬는데, 마음대로 안 되네? 제가 여러 가지 좌충우돌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너무너무 인맥이 없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들어왔고, 전업으로 선택했는데, 인맥이 없어요. 다 친구들 외국에 있고, 원래 친구가 많은 스타일도 아니고, 가족들은 다 아메이삽 하고 있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뭐라도 해봐야겠다. 20대에 열정 있는 좀 가슴 뛰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제 주변 친구들은 꿈도 미래도 안 가지고 사는데 난 정말 한번 내 담력을 키워보고 한번 찢어보고 싶다. 그릇을 해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지 그 당시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무실 1층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누구를 이제 우리 제품을 쓸 수 있대 소비자를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은 이미 다 얘기했는데 친구 놈들은 아무도 제품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모르는 분들이라도 이 제품이 좋으니까 한번 소개해보자 해서 아버지 사무실 1층에 있는 카페를 갔어요. 그 카페를 가가지고 그 카페 여사장님이 제가 늘 이렇게 아버지 사무실 이게 정말 이렇게 제가 들락날락 하니까 눈 몇 번 마주쳤어요. 그럼 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장님이 혼자 일하니까 이분한테 한번 아메이를 내가 얘기해봐야겠다.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분을 만나러 가는 데까지 2시간이 걸렸어요. 시나리오 짜느라. 뭐라고 인사하지? 싫다 그럼 어떡하지? 막 A, B, C, D, E 해가지고 돌아올 반응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혼자 시나리오 다 쓰고 왔어요. 그 앞에서 열이고성 돌듯이 2시간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저 뭐라고 하지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저녁 8시인가 9시쯤에 카페에 딱 들어가서 문 딱 열었는데 여사장님이 환영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뭐 이랬어요. 환영합니다. 안 했겠군요. 네, 어서오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 시나리오는 안녕하세요. 저 아메이삽 하는 청년입니다. 혹시 아메이삽 아메이 제품 써보셨나요? 뭐 아메이 아시나요? 딱 그렇게 멋있게 하려고 정장 딱 입고 갔는데 아메이 3글자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메이라고 딱 꺼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메리카노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저녁에 저는 이미 카페인 만당 취해 있는 상태였고 더 이상 커피를 마시면 치사량 콩닥콩닥 한 상황인데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바보야 진짜 바보야 속으로 막 왜 이것도 못하고 있니? 그래서 그래 명함을 만들었으니 명함을 줘야겠다. 그래 명함을 이제 그래 명함 드려야지 딱 했는데 그게 또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명함을 못 주고 제 신용카드를 냈죠. 그 사람이 결제를 딱 하고 이 사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애가 자꾸 애가 막 커피 시키는데 막 무슨 막 정서불안처럼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제 자신이 싫은 거예요. 야, 너 이것도 못해? 이렇게 쫄보야? 너 왜 못해? 이러면서 나올 때 그래 진짜 이대로 나갈 순 없다. 나가면서 제가 딱 뒤돌아서 사장님 혹시 아메이 아세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딱 약간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저 그딴 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냐 그랬지. 아냐 그러면 대답은 안다 모른다로 나와야 돼요. 근데 알아요 이랬는데 싫어해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제가 나왔습니다. 2번 다시 그 집은 안 가요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수 있지만 뭔가 접해보지 않은 낯선 영역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으려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참 쉬워 보이죠.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아보잖아요. 그럼 아메하면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뭔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아메이 하는 청년인데요 이랬을 때 제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반응 네 축하드려요. 네 아메이 사업하시는구나. 저 이미 쓰고 있어요 10년째. 저 사업하고 있어요. 저 SP예요. 그게 제일 듣기 싫습니다. 기회가 없거든요. 이미 쓰고 있는 사람한테 그럼 잘 쓰세요 이러고 나와야 돼요. 오히려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고정관념이 있고 아직도 선입견이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아메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4,900만 명, 그중에 생산 가능한 인구 한 2,500만 명 치면 아직까지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많다라는 거예요. 블루오션입니다. 누가 레드오션이래요. 그래서 좀 그런 거 보면서 경험치 쌓아갔죠. 이건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할 것 같은데 할까요? 나 시간 없는데.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만 더 할게요. 아는 사람 너무 없어가지고 찾다가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한국에서. 군대를 갔는데 보통 군대에서 딱 1년 선배는 이제 아버지 군번이라 그래요. 그 아버지 군번은 1년이나 차이 나게 이등병이 상병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친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이지. 근데 군대에서 있는 사람이라도 연락해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군번에 그래도 좀 인상이 좀 나쁘지 않았던 그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죠. 얘가 왜 연락이 왔지? 그래서 만나자. 일요일 날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 살았기 때문에 고깃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고깃집에서 저녁 약속 딱 하고 갔는데 그날도 시나리오 엄청 썼죠. 하루 종일. 뭐라 그러지? 마우스 스프레이 한번 줘볼까? 아니면 뭘 해볼까? 어떻게 얘기를 해볼까? 나 부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막 이래야 되나? 별 고민 다 하다가 딱 들어갔습니다. 그날 제가 이 정장을 입고 갔어요. 하필 그렇네. 이 정장 딱 입고 딱 들어갔는데, 오랜만이야, 반가워 딱 이랬는데 그 친구가 첫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야, 너 무슨 일요일날 정장 입고 와? 너 다단계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주말에 일요일날 정장 입고 오면 다단계 하냐는 질문이 나오지? 그래서 제가 에이 무슨 말이야. 밥만 사주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도 못했어요. 얼마 전에 그 친구 결혼해가지고 제가 다이아몬드로 결혼식 갔습니다. 지금 연락 안 끊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진짜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는 거지. 이건 안 할래. 그래서 제가 어쨌든 20대가 주어진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그냥 동태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보다 뭔가 경험을 쌓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심장이 콩닥콩닥하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배우고 삶을 경험하고 뭔가 사업가로서의 그런 경험치를 가진다는 게 혹시라도 지금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들이 조금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20, 30대 혹은 자수성가한 사업가들 중에 제가 했던 경험 안 해본 사업가가 있는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있습니다. 다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성공자들은.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아메이에서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였어요. 무슨 말이냐? 만들어 놓으면 걱정 없이 저는 이게 굴러가길 원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이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SP라는 핀을 성취를 했어요. 근데 1000만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제가 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힘들게 어렵게 소비자 한 명 한 명 다 모아서 SP라는 게 됐어요. 근데 1000만이 딱 됐는데 다음날 이거를 또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아메이는 한 달 그게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게 영끌해가지고 이번 달 1000만을 딱 했는데 다음 달 되니까 바로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의 그 수심에 가득 찬 표정을 보고 1일날 아침 11시에 어머니 컴퓨터를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했더니 어머니의 그 아메이 로스맵에는 1일날 오전 11시에 이미 1000만 점이 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새로 고침을 안 했나? 제가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놀랐어요. 저 그걸 처음 봤거든. 전 한 달 동안 내내 진짜 쎄 빠지게 이거 뭐야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했는데 어머니는 하루 오전 만에 돼 있는 거예요. 1000만이. 그러니까 그 생각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막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너가 하는 과정은 자산을 만드는 과정이야. 이 시간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축적되고 쌓이면 10년 지나면 너도 반드시 이 모습이 될 거야. 엄마는 이제 매달 1일이면 1000만 끝나. 걱정 안 해. 무너지지 않는 걱정 없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 전 그날 느꼈습니다. 이게 비전이구나.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진짜.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이 사업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오늘 오신 것도 피곤한 거 오신 거잖아요. 온 것이 내가 뭘로 연결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P를 하고 PT를 하고 파운더스 PT가 되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까지 오면서 저는 진짜 저의 네트워크 빌딩을 만들었습니다. 뭐로 만들었냐? 3S라고 썼는데 첫 번째 S가 시너스 그룹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미팅을 전국구로 만들어주고 있는 곳이 시너스 그룹입니다. 아마 시너스 그룹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원래 어딜 가나 이럴 거야.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그룹이나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시스템 없습니다.
한국 아메이에서 가장 탄탄하고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시너스 그룹입니다.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여기서 기회를 잡는다는 걸 굉장히 행운으로 아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걸 눈치채는 데는 7년 이상 걸렸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혼자 사는 게임이 아닙니다. 혼자 사면 너무 겁이 나요. 그죠?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나 혼자 어떻게 이거 다 해. 근데 내 주변에 열정이 있고 뜨겁고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스폰서를 만난다면 이 두려움은 반이 됩니다. 아니 반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스폰서를 만나서 같이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됐는지 소개한 영상인데 난 지금 기름이 없어서 차가 터널에서 저희는 멈췄다.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기름이 없어서 차가 멈췄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오늘도 차가 기름값이 멈췄다. 또 으아. 멈췄습니다. 추운 겨울날 1월에서 마켓에 이 마켓에 타고 다니면 죽을 뻔했어요. 생일이 너무 오늘은 이건 3월 에메랄드인데 16일 굉장히 두려운 2021년. 2021년이죠. 네. 지금 몇 시예요, 성희 리더님? 지금 11시 15분인데 저희는 내년에 꼭 다이아몬드가 될 거예요. 맞아요. 되게 응원해주세요. 사실 지금 개 피곤합니다. 지금 밤 11시 15분인데 아침부터 저희 쉬지도 못하고 하고 있어요. 목이 너무 아파서 목이 너무 아파요.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피곤해서 영상 찍지 말자고 하는데 나중에 이 영상을 꼭 틀고 싶은 날이 올 것 같아서 저희 일주일 동안 하나도 못 쉬고 이 사업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한테 선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저희는 엄청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을 못하겠어. 집에 도착하면 12시인데 다이아몬드를 꿈꾸며 이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우리 다이아몬드 갈 수 있겠죠? 다이아몬드 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고 다이아몬드. 하나 둘 셋 고 다이아몬드. 뒤에 거는 시간 관계상 네 열심히 했습니다. 선택한 일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고 너 아메하다 그만뒀다며? 이 얘기 듣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선택도 신중했고 시작하고 나서는 무조건 끝을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전 자존심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제 다단계 하다 그만뒀대. 이렇게 술안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할 거면 무조건 다이아몬드 되자. 가능성 몇 %인가? 저는 100%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러니까 자릿수 놓고 대결하는 게 아닙니다. 아메는 완주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이아몬드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했어요. 27에 시작한다? 평생 할 수 있다 그랬지. 내가 한 80까지, 90까지 산다 그래도 50년은 하겠네, 아메. 그럼 평균 5년 걸린다는데 50년 안에 안 될까? 그쵸? 저희 팀에 70대이신 분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20년, 30년 안에 다이아몬드 안 될까요? 됩니다. 기간의 문제지 되고 안 되고는 100%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누가 날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근데 50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기 싫잖아요. 빨리 되고 남은 인생 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7월에 정말 간절히 꿈꿔왔던 다이아몬드 성취했고요. 사실 7월 달에 성취했을 때는 감흥이 없었습니다. 삶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정말 제가 또 최연소로 이번에 다이아몬드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다이아몬드 선배님들 여기도 계시지만 막 와서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지만 11월부터 진짜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돈줄 난다는 단어 아시죠? 제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아메에서 돈줄 내줬습니다. 제가 경제적 자유를 다이아몬드 되면 느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믿었거든요. 근데 본사에서 데이터를 뽑아줬어요. 동영 리더님 다이아몬드 되면 예상 수입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이거보다 좀 더 많습니다. 2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연말 보너스가 제 또래 지금 제 친구들의 연봉과도 같은 금액이 연말에 일시불 보너스로 나옵니다. 저는 이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5년 정도 열심히 해볼만 하지 않나요, 진짜? 네, 10년이라면 어때요? 그리고 제가 12월 달에는 이건 제가 만든 단어인데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첫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제 시드니 초청장이 탁 날라왔어요.
여기 아마 리더십 세미나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여행을 많이 가봤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여행은 처음 가보는 거잖아요. 쾌적하더라고요.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삶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생각했던 게 나의 5년 뒤는 다를 거니까. 지금 좀 고생해도 달라질 거니까 참자, 이겨내자 했었거든요. 좋더라고요. 네. 좋아하는 골프, 사진 작가님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인생샷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제가 7년 반 걸렸거든요. 7년 동안 남들 데이트할 때, 남들 놀러 다닐 때, 남들 할 거 다 할 때, 나 내 청춘을 포기하면서 이삽했지. 누리고 싶은 건 잠깐 내려놓고 나는 이삽 집중했잖아. 너는 이럴 자격이 있어. 너는 충분히 여기서 여유를 만끽할 자격이 있어. 전 그 생각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면 제가 결국에 이삽을 통해서 평생 좋아하는 골프, VIP로 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여행 포기하면 평생 여행 보내줄 거 알고 있었고요. 제가 술도 좋아하거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나라에 이번에도 와이너리 투어 갔다 왔는데 이런 술을 저는 여행 내내 취해 있었습니다. 게임 이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시드니 가서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위대한 개츠비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제 나이 33살에 이런 삶이 될 거라는 걸 품고 이삽 시작했거든요. 대가집을 할 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호주 아메이 이제 매장을 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이제 사인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호주도 이제 아메이 사업을 제가 하려고 생각 중인데, 저는 원래 이 사업을 하면서 꿈이 로컬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해외 진출, 글로벌 관심 없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외국에 많고 젊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메이 비즈니스 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저는 이미 비즈니스를 한 약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 10명 정도의 파트너분들이 계시는데, 미국에서도 코로나를 기회 삼아서 오히려 줌으로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 헬렌 킴 여사님이 저희 장모님이신데, 저희 장모님이 미국에서 한 18%, 15% 하셔가지고, 미국은 캐시백이 많아요. 한 18%만 해도 한 2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그래서 매년 미국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저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누구한테도 통제받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 시간을 내가 쓰는 거. 여기 계신 많은 특히 영리더들, 젊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정말 가슴 뛰게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고생은 좀 하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전 아메이만큼 멋진 기회를 주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어머니 58세 더블 다이아몬드, 저 8년차 다이아몬드, 제 동생 4년차 큐 사파이어, 저희 이모 다이아몬드, 고모 파운더 스피티, 처가 언니, 이모, 장모님 리얼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아메이라는 제비가 물어다 준 작은 박씨로 인해서 저희 가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메이로 1년에 얼마 정도 벌까? 10억이 넘습니다. 네. 그 수입이 매년 평생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나옵니다.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가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짜면. 가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한번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너무너무 감동적인 여행을 하고 딱 왔는데 다음 여행 초청장이 와 있어요. 삿포로 오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다음 달에 우리 가잖아요. 3월 15일. 네. 저 스키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스키장 제가 겨울마다 가고 싶었는데 저 아메하면서 스키도 포기했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가려고 평생. 삿포로에서 완전 스키장 통째로 대관하거든요. 진짜 이번에 같이 가실 분들 제가 인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걱정 없는 예정되어 있는 삶. 제가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되고 1년 동안 갔다 왔거나 갈 여행이 이렇게 많습니다.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한번 꿔보시라는 거예요. 10년, 20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5년이에요, 5년. 집중하면 5년입니다. 3년 만에 되시는 분도 많습니다.
And this one 마지막으로 man changed my life because he asked me, what goals do you have? And I said, what do you mean, what goals do I have? I said, I want to go out this weekend to the bar. I want to have some good food. I want to find a nice young lady. And he says, no, but what are your bigger goals? And I didn't have any. So he actually sent me home. And he said, fill out these pieces of paper. And on the piece of paper, it said, like, what age do you want to retire by? Like, I was 19. I wasn't even started yet. He said, but just fill out these papers. So I said, I want to retire by the time I'm 45, $3 million. I want to have a Mercedes. I want to have a house. I want to travel the world. I want to have a great lifestyle. And he looked at it and he asked me one question, and that question transformed my life. And he said, are you interested in achieving these goals, or are you committed? And I asked him, Mr. Brown, I said, what's the difference? And he said, if you're interested, you'll do what's convenient. You'll come up with stories and excuses and reasons why you can't, and you'll use your education as an excuse. You'll use your story as an excuse. But if you're committed, you will do whatever it takes.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오신 분들. 하지만 인생을 한번 바꾸고 싶다면, 기회를 찾고 계신다면 아메이는 100%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로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내 믿었던 게 진짜였구나라고 생각한 게 이거였습니다. The pain is temporary but glory is forev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 영광은 영원할 것이란 말입니다. 아메이 사업에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수반될 수 있으나 이걸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 영광은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게 전 다이아몬드 되고 난 느낌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이라도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제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기신다면 이 비즈니스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멋진 장소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